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송세훈 님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월요병 날려주는 시선 집중 듣고 상쾌한 출근길 이번 주도 광청합니다. 월요병을 저희가 날려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부터 월요병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게요. 더마카는 월요병 없죠? 아, 네.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석탄님이 저는 독감이 걸렸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오늘은 유튜브로 시선 집중 중입니다. 종배형님, 더마카님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삐딱 정신 제대로 보여주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독감 유행이더라고요. 엄청 독하다고 하던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토로님이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네요 라고 상기시켜 주셨는데 과이불개 무슨 뜻이죠, 제이비? 아, 뭘 또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 알아요. 뭔데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잘못이다라는 의미인데 정치권에 던지는 말이라고 하는데 과이불개. 올해가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요. 요 남은 동안 조금 달라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싶은 마음에서 꼭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맘때 되면 하여간 아주 학교 다닐 때 별로 보지 못했던 사자성어를 하나씩 공부하는 항상 이런 시간이죠. 그렇죠? 네. 네. 어디서 이렇게 꼭 몰랐던 사자성어를 골라 오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는지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네.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등 얻은 거는 없는 빈손 복귀였는데요. 파업 종료 전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남았는데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사의 건설 현장 중에 58.2%에 달하는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화물연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파업이 끝나면 꼭 등장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파업은 점이죠.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이 점인데요. 그러니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이게 연결이 될지 정유업체도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흐름인데요.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할까?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판단하에 이참에 물 들어올 때 노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노란봉투법 제정 저지로 연결시키자.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는 그것의 일보일 수도 있다. 앞으로 2보, 3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82, 무효 1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요. 다만 권은희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관련 뉴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12구 참사 40여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해임안부터 처리하는 건 합의 파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의결 절차가 되자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정의당까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도 모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애당초 국정조사를 막고 싶은 여권의 속내가 드러난 거라며 해임안 거부 시 탄핵 소추도 예고대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은 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회의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또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해임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갈매기 날다님이 통과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면 그만인데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주목할 점은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거의 모든 전망은 거부할 거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탄핵 소추로 간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별로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찌감치 탄핵 소추안은 국정조사 후에 처리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혔기 때문에 발등의 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국정조사의 향방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시동을 걸게 되는 건데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반대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시선집중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에 나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에. 네. 왜 이런 논리를 폈느냐. 아니 그래서 야당 독판 만들어주면 정부의 손해이기 때문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이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망과 진단엔 조건이 따라붙겠죠. 야당 의원들의 실력이 출중해서 이 독판의 위세가 송곳처럼 날카로워지고 하늘을 찌를 수준이 돼야 어떻게라도 태클 걸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어박을 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손뭉치로 뿅망치 게임하는 수준이라면 안 들어와도 무방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향방은 국민의힘 특위위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특위위원들한테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또 하나의 결과를 규정할 텐데요. 그게 바로 탄핵소추안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실력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면 탄핵소추안은 지지 여론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물먹은 솜마냥 흐물거리고 말 것이고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체크포인트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위원들한테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뭡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불참을 했는데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은 안 됩니다만 권은희 의원은 그 이전부터 해임 건의를 수준을 넘어서 탄핵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소신에 따르면 찬성표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보면 권은희 의원은 반란표를 던진 거잖아요. 자, 그럼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을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 보도를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보셨죠? 네. 자, 이건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의 개인 소신이라고 치부하고 그럼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첫째,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개인 소신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나 인정됐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표결 불참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행동 통일을 했는데 이걸 정면에서 거슬렀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안이 대통령의 거부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전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이 반란표를 던졌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권은희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정면에서 거슬렀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까? 이런 어떤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징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징계로 간다면 징계 수위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최고 수위엔 제명 처분을 내릴까요? 이건 비례대표인 예? 이건 비례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도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에 바로 제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권은희 의원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냐. 이렇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아님이 찬성하지 안 할 거였으면 참석도 안 했겠죠?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뭘 던졌는지는 권은희 의원 본인만 알겠죠. 권은희 의원은 지난 7월이었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이미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 윤리위로부터는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그 결과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국정조사와 해임안 처리 관련해가지고 촌철님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김진선님. 브라질 축구대표팀 감독은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경기에 패하니까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돌리기만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종희님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힘으로 파업도 저지하는데 민주당이나 야당도 이번에 힘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박우님은 정부 보호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망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일단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뭐 강한 거부로 읽히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5일까지 합의 처리한다라는 그러니까 잠정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핵심 지금 쟁점이 법인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감세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당의 정체성을 걸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양보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국회의 또 다른 면 하나만 좀 짚어보죠. 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명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해서 입양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국제입양법 제정안은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서명국에 위치해서 비중국으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입양과 관련해서 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이 병합 처리된 결과거든요. 오호.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이렇게 합의 처리하는 것도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김미애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고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영혼을 담아서 입법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정 활동의 기본이 돼야 한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담긴 법안은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 그 법안 처리에 지금 주목을 했던 건데요. 정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 영혼이 노선이 되어서 여야 대립과 갈등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갈등은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국민한테 드러내는 것. 이것도 저는 정치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를 보고 왜 싸우냐고 욕할 게 아니라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고 욕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저는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헬레나 님도 잘했네요. 짝짝 보내주셨는데 다음 뉴스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스입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10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에 앞서 7일에는 17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두 사실을 전한 뒤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우리는 재난 앞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합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흔히 누굴 두 번 죽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그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두 번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세월호 유족도 12구 참사 유족도 두 번 죽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번 죽였고 동시에 죽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많은 세월호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유가 실현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랬다면 12구 참사가 발생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이른바 시민단체의 횡령 때문입니까? 권성동 의원은 얼마 전 보도된 일부 시민단체의 유용 사례를 언급한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진정한 추모 사업과 올바른 예방 조치를 가로막은 결정적 요인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영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추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고 안전사유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가 여전히 얼빠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이태원 유족들이 추모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추모가 얼빠진 국가를 일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추모가 수없이 끝없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어가야 하는 거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빠진 국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행정부를 뜻하는 것만 아닙니다. 국회도 국가를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님이 공직자들이 재난에 무뎌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정직한 님 시스템을 후퇴시킨 게 누굽니까? 해주셨고요. 2091 님은 최근에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청와대에서 식사하셨다던데 유족들도 한번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물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